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뭐 한다고 했죠? 미디어 믹스. 미디어 믹스, 매체안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디어 믹스를 할 건데, 우리가 미디어 믹스 하면 뭐야? 미디어 믹스의 뜻, 미디어를 믹스하는 거. 미디어를 믹스한다. 우리가 미디어 하면 뭐예요? 미디어 뜻이 뭐야? 매체. 매체. 믹스는 뭐야? 썼다. 섞다. 매체를 왜 섞어? 사람이 매체 하나만 보지 않으니까. 그러듯한데? 우리가 나는 그냥 흔히 얘기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비빔밥, 그리고 월남쌈 생각한다. 각각의 재료 자체도 우수하지만은 이것들이 재료가 만났을 때, 뭐다? 콜라보, 시너지가 더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내가 헌혈을 마케팅하는 어떤 사람이야. 내가 헌혈하세요 하고 이제 팻말을 들고 이제 서 있었단 말이야. 하루 종일 한 8시간 서 있었어. 그러면은 그 강남역에서 8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봤겠지. 그거랑 각 호선별로, 지하철 호선별로 한 명씩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1시간씩만 들고 서 있었어. 그거랑 어떤 게 더 노출에 유리할까? 전자. 전자라고 생각하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많이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전자가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 30대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강남역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분배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왜 하냐, 어떤 타겟한테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이제 미디어 믹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미디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종합광고등에서 종대사 중심으로 이제 미디어 믹스를 할 때는 어떻게 했죠, 미디어 믹스를? 보통 가장 메인 핵심이 되는 게 TBC야, TBC. TBC를 중심으로 해서 뭐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5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디어 믹스 편성을 한다고. 근데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 전부 다 디지털 미디어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50억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은 뭐 ATL 뭐 TBC랑 해서 한 30억 정도 태우고 뭐 BTL 10억 뭐 디지털 10억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했다고 하면은 지금 완전 반대야, 반대. 전체 중에 과반 예산 이상 자체가 디지털로 사용이 되고, 오히려 디지털에서 나온 그런 바이럴이라든지 이런 필름을 가지고 뭐 TBC로 태우기 해서 이렇게 역반응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다? 종대사 중심으로, 오늘도 여전히 이제 글씨는 못 쓰네요, 그죠? 종대사 중심이 어떻게 보면 ATL 중심의 매체안이 편성이 됐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뭐다?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로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건데, 미디어 믹스 한 번이라도 파일 본 적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어? 파일 키면은. 내가 파일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어떤 것들이 있어? 모비오. 아니, 그거는 매체 이름이고, 미디어 믹스 파일을 켜면은 어떤 그 항목들하고 내용들이 있어. 그러니까 매체 이름도 있고, 모비오 매체 이름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예상 CTR. CTR. 어려운 얘기 나네. CTR. 또, 예상 소진 비용. 소진 비용. 또, 이 파일에 이제 담겨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매체를 할 것이냐. 매체명. 근데 이 매체명에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매체를 하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전략이 있겠죠, 전략. 매체명. 이게 나온 전략이 있을 거냐. 우리가 이 매체 페이스북을 왜 해야 돼? 모비온을 왜 해야 돼? 전략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전략이 엑셀 파일에는 이제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처음에 매체 편성을 했을 때 아마 이걸 짰을 거야. 그러니까 매체안을 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미디어에서 엑셀 파일 짠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미디어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전략이 뭐야? 의도. 내가 이번 캠페인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고 타겟이 뭔지에 대한 의도 있잖아. 그걸 가지고 전략을 구상한 다음에 매체가 사실 선정이 되는데, 크게 빠지는 오류 중 하나가 미디어 믹스 짠다라고 하면은 그럼 매체 어디서 막 골라 담기. 우리 마트 가면은 뭐 과자 5개 골라 담기잖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전략이 반드시 선행이 되고 매체가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매체에 대한 뭐다? 예상 KPI겠죠, KPI. KPI가 뭡니까? 목표. KPI 약자가 뭐예요? 사실 나도 몰라. 크게 중요한 것 같잖아. KPI는 어쨌든 간에, 성과 지표 중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정량화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KPI 자체는 이제 우리가 트래픽 지표, 아까 얘기했었던 노출, 그 다음에 클릭률, 그 다음에 이제 클릭 수, 그리고 이제 클릭당 비용, 그리고 이제 총 비용. 이 5가지가 뭡니까? 트래픽 지표 중에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지표들.
그래서 우리는 비용을 얼마 써가지고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 매체마다 성격 자체가 알겠지만 다 달라. 어떤 거는 뭐 클릭당으로 비용을, 어떤 건 노출당 비용이 막 다 달라. 매체 종류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항상 헷갈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보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매체안을 열어보면 사실은 이 과금 기준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러면 CPC, 뭐 CPB, CPM 이제 이런 과금 기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과금 기준이 다를까? 혹시 알아요? 아까 마케팅 그 매체에는 무조건 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많이 참여하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매체별로 뭐다? 과금 기준도 다르다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많이 클릭하는 매체입니까? 많이 시청하는 매체입니까? 시청이요. 시청하는 매체죠. 그럼 시청을 하기 위한 정말 뷰 단위 이제 시청 단위 과금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우리가 네이버 메인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 첫 화면에 나오는 굉장히 비싼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그 광고 자체는 뭐다? 노출도 노출인데 클릭도 많이 나오긴 해. 근데 하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클릭보다는 노출당 비용으로 과금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출당 과금이 CPM 형태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배너 같은 거 돌려보면 막 언론사 기사 보다가 막 광고 되게 많이 뜨잖아. 네. 이것만 먹으면은 뭐 피부가 좋아진다 막 이런 거 있지, 다이어트 싶으면. 그런 거는 우리 사이트에 무조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구매를 하게끔 행동을 유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클릭. 그래서 우리가 CPC, CPV, CPM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정의에 대해서 배워요. 정의에 대해서. 코스트 퍼 클릭, 코스트 퍼 뷰, 코스트 퍼 뭐야 이거 M이 뭐지? CPM은 코스트 퍼 마일. 그래서 1000번 노출당 비용. 이거를 사전적 정의로 외우려고 하면 어때?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 내가 광고를 돌리지도 않는데 이걸 사전적 정의를 외우려면 되게 빡세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보다 실제 정말 외울 수 있는 정말 그런 기준을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CPC는 유입형, CPV는 시청형, 그 다음에 CPM은 노출형 광고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매체 속에서라든지 매체 안에서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도 이게, 이거는 무슨 매체구나. 어떤 목적 매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힘이 없어요, 팔에. 30대 되면 힘이 빠져요. 자, 우리가 매체를 구매해서 운영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사서. 아니, 사는 거 맞는데, 어떻게 살 거냐? 구매를. 대행사 통해서. 대행사를 통해서? 자,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 1번, 셀프 서브라고 하죠. 셀프 서브. 우리가 그 뷔페 가서 셀프 서브 한다면 뭡니까? 알아서 갖다 먹는 거죠. 알아서 자기가 광고 플랫폼에 로그인해서 세팅해서 라이브를 돌린다. 두 번째. 구매 대행 있죠, 구매 대행. 그래서 구매 대행은 크게 두 가지 건데, 하나가 에이전시, 하나가 미디어랩이죠, 미디어랩. 자, 에이전시와 미디어랩 차이가 뭐냐. 에이전시는 말 그대로 내가 전략부터, 크리부터, 미디어 운영까지 이 풀 퍼널에 대해서 이제 대행을 해주는 게 에이전시죠. 미디어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나스 미디어, 메조 미디어, 인크로스 미디어, 작시스 미디어, 크로스 미디어 이런 미디어들, 랩들. 이런 미디어 랩은 어쨌든 간에 네이버나 유튜브, 카카오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매체들을 가지고 정말 구매와 운영에 대해서 최적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셀프 서브를 할 때는 장점이 뭘까? 우리가 혼자 돌려, 내가 마케트 혼자 돌려, 뭐가 좋을까? 비용 절감. 비용 절감? 맞아요. 그러니까 도매상,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동대문으로 따지면 도매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는 뭐다?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미디어를 얘네가 사와가지고 떼다 파는 이 과정이 늘어날수록, 유통 과정이 늘어날수록 수수료가 늘어나는데, 직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단점은 뭐야? 셀프 서브의 단점. 전략 부족. 전략 부족?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마케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전략도 우수하게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적으로 다 마케터 자체가 보통 기업에 여러 명이 막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한두 명이 한단 말이야, 보통. 그러면은 이제 할 일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매체를 하나하나 다 구매하고 다 최적화하고 퍼포먼스 다루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광고 돌리나 다른 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셀프 서브의 가장 큰 단점은 리소스적으로 품이 많이 든다라는 게 되겠고,
반대로 얘기하면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장점 자체는 뭐예요?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누군가가 내가 할 일 대신 해준다는 걸 기물 파손하면 되고, 그리고 단점 자체는 어쨌든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 근데 이 수수료에 대해서 광고주 쪽에서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아니 내가 직접 하면은 돈 안 드는데 왜 너한테 수수료 잡혀? 그럼 직접 하든가. 다 여기서 사람 쓰고 월급 주고 다 이제 사람을 쓰는 일은 뭐다? 돈이 들어간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요즘엔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미디어 랩사가 매체 구매하고 운영만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돼? 미디어 랩사에서 소매상 역할을 전략도 짜. PT도 참여하고 미디어 랩이 수주율도 심지어 높아. 왜냐? 미디어 랩은 서비스를 많이 주거든. 반대로 이제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도 뭐다? 전략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디어적으로 전문가를 많이 육성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미디어 랩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그 우수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뭐 광고주로 이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미디어 믹스를 한번 내가 5천만 원 예산으로 짠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미디어 믹스 예산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았어. 우리 회장님한테 5천만 원 마케팅에서 받아서 매체 하나 구성을 해야 돼. 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구성. 어떻게 짤 거냐? 최근에 지금 신제품 출시나 이런 거 앞두고 있는 거 있습니까? 3월달? 3월달에 뭐 나와, 신제품? 미디어적으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신제품이 나왔어. 그 제품을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려야겠죠. 알리기 위해서는 보여줘야겠죠. 보여줘. 노출.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 뭐예요? 노출을 시켰어, 사람들한테. 아니, 노출을 시키면 그 다음에 보여줘 끝이야?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리타게팅. 리타게팅은 이제 너무 이제 앞서갔고, 노출을 일단 시켰으면 우리 사이트에 유입이 되겠지. 유입. 네. 유입. 그리고 유입된 이후에 비로소 뭐다? 리타게팅이나 뭐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매체한 구성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크게 이 세 가지 골자에서 이제 매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형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어? 만약에 비디오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포털 지면이 될 수 있고, 캐시 슬라이드나 이런 것처럼 잠금하는 매체가 될 수 있고, 뭐 매체는 수십 가지가 넘기 때문에 다양하겠죠. 유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입은 유입인데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단순히 내가 사용자를 트래픽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좀 구매할 확률이 높을 고관여 트래픽이 필요한 것인가에 달라. 그치? 유입 제일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솔직히 얘기해서 캐시 슬라이드나 뭐 버즈빌 이런 것처럼 잠금하면 매체에 요거로 5천만 원 돌리면 진짜 많이 들어와. 왜냐면 클릭당 비용이 진짜 낮거든. 사람들이 리워드 받으려고 너도 나도 다 들어온다면 쿠키 오픈도 뭐 그런 형태 아니에요? 근데 그런 트래픽의 단점이 뭐냐? 이탈률이 높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워드 받고 나 이제 적립됐다 나가야지 이거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를 보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의도성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탈률이 높다. 그래서 유입은 반드시 목적을 가진 유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럼 이 목적을 가진 유입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타겟팅이죠, 결국은 타겟팅. 타겟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스플레이 광고 편에서 얘기했지만 타겟팅에 몇 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인구 통계라든지 관심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야? 목적성을 가진 유입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타겟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바로 클릭하자마자 나 회원가 앞에서 구매해야지 바로 합니까? 안 하죠. 사람이라는 거는 계속 비교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기 때문에 탐색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여기가 좀 괜찮다 싶으면 그때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사이트 들어온 사람들을 까먹지 않도록 리타게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리타게팅 매체가 활용이 되기도 하고, 꼭 리타게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매 전환이 굉장히 유리한 매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 광고를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매체잖아. 모비온이나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는 태생적으로 그 광고에 노출되는 모집단 자체가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우리 방문자가 아니더라도 좀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 모비온이나 뭐 ADN이나 또 뭐죠? 뭐 크리테오나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매체 하나 5천만 원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크게 퍼널을 가지고
퍼널을 3단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어떤 예산을 설정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 노출이 중요해. 노출 3,000. 유입 2,000. 그럼 5,000만 끝나구나. 유입 1,500. 리타게팅 500.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턴키로 예산을 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단계별로 맞는 매체를 찾아서 이제 선정을 한다는 거지. 그럼 이거 자체가 뭐야? 이거 자체가 우리가 목적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뻗어져 나온 매체 전략이라는 거야. 그냥 5천만 원 가지고 매체 짜야지 뭐하지? 이게 아니라 난 노출시킬 거, 유입시킬 거, 구매할 거라는 목적이 있잖아. 그 목적에 기인해서 매체 구성을 한 게 되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뭔 얘기할 거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디지털 매체 요즘 뭐 많이 하냐? 무슨 매체 써야 되냐? 이거를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일단 개념적인 거 알겠고,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광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2021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 5가지를 알려줄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 그리트요. 틀렸어. 자, 2021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 5개예요. 페이스북 많이 하죠? 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카카오 모먼트. 카카오 모먼트에 카카오톡 비즈보드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GFA, 그 다음에 구글 애즈. 구글 애즈 유튜브 포함이에요. 유튜브가 구글 거는 거 다 알고 있겠지? 사람들도. 유튜브. 자, 요게 디지털 5대 매체. 내 맘대로 정했어. 대한민국을 땅덩이 나누면 어떻게 나누는 거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것처럼 디지털에서 매체 5대 매체 꼽으라고 하면은 이거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네이버, 구글. 여기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뭐가 있죠? 디스플레이만 할까? 검색 있잖아, 검색. 그러면은 네이버 검색, 그 다음에 구글 검색, 다음 검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네이버 트래픽이 한 75%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즘 구글이 뜨고 있어. 왜냐? 사람들이 예전에는 구글이란 포털을 잘 안 썼거든? 근데 유튜브 많이 쓰고 구글이 이제 좋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 요즘 운영을 해보면은 다음보다도 구글이 트래픽적으로 더 많고 성과도 괜찮아.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가 요즘 약간 조금 뜨고 있다. 그래서 다음 검색 광고 있고, 또 뭐 있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있죠. 그죠? 구글 쇼핑도 있죠. 그럼 뭡니까? 디스플레이 광고 5대 매체랑 검색형 매체랑 쇼핑 검색 매체. 요렇게까지만 들어가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인하우스 마케터인데 한 달 예산 3,000에서 5,000 언더다. 그러면 여기서 다 그냥 합의 볼 수 있어. 이상한 신규 매체 안 해도 돼, 솔직히 해서. 여기에서 DA만 조금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모비온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ADN, 그리고 크리티오. 또 하는 매체 뭐 있어요? 거의 이 이상까지 안 나가. 여기에서 이제 약간 리워드형 매체. 리워드 매체라는 건 뭡니까? 캐시 슬라이드라든지, 허니스크린이라든지, OK 캐시백이라든지, CJ1 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아요. 이 정도 선상에서 거의 웬만한 진짜 1억 미만. 내가 월 예산이, 광고 예산 1억 미만입니다. 라고 하면은 거의 이 정도 쓰는 것 같아. 1억 이상 하는 브랜드 많이 했었잖아요. 교육 쪽도 하고. 근데 거기라고 해서 매체 다를 것 같지. 매체 수십 개 할 것 같지. 여기에서 다 거의 쇼부가 돼. 예산만 더 증액이 되는 거야.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디지털에서 쓰는 매체 자체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광고주들이 흔히 신규 매체 제한 주세요. 사실 입버릇처럼 달고 살지만 신규 매체 가봤자 답이 없어. 이 안에서 어떻게 타겟팅을 정교하느냐, 어떻게 하면 소재를 좀 더 창의적으로 개발하냐, 그 차이인 거야. 웃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어의 목적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맵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내가 놓친 매체가 혹시 있나? 최근에는 이제 요즘에 그런 거가 얘기해주겠다. 요즘에는 이 네트워크 DA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자체에 AI가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전문화한 게 뭡니까? DMP 광고. DMP. 사용자 정보 자체를 모아두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모아진 오디언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까지 돌릴 수 있는 매체를 DMP 매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에이스트레이더라는 건 이제 NHN에서 만든 광고 매체죠. 그 다음에 매주에서 집행하는 맨플러스. 그리고 트레이딩워스. 그리고 이제 위시미디어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DMP 매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돌리는 거랑 뭔 차이냐? 포털이라든지 핵심 이 서비스 플랫폼은 일단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깡패잖아.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있다. 그 플랫폼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소를 하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DMP는 굉장히 포괄적인, 굉장히 광범위한 웹에 흩어져 있는 유저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결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합군 같은 느낌? 거기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 매체들이 오디언스를 자기들 나름대로 수집을 합니다. 이 DMP 엔진을 토대로. 그래서 그 데이터, 그 타겟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나는 500만 원 이상 결제할 것 같은 애들한테, 나는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애들한테, 나는 뭐 키즈 용품에, 관심을 보였던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DMP 광고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DA 매체를 운영을 하다가 조금 성과가 안 나온다. 조금 요즘에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좀 다른 거 좀 해보고 싶다고 할 때, 이 DMP 매체로 살짝 발을 담가보면 좋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어 믹스랑 이제 매체안에 대한 정말 개괄적이고 압축된 강의를 일단은 해봤고, 혹시 질문사항 있어요, 질문? 이런 것도 좀 궁금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여기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없어요. 없어요? 천재인데? 원영이, 저 이거 빼먹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빼먹었는데, 메조미디어에서 올해 발행한 자료가 하나 있어. 뭐냐면, 디지털 미디어 마일드스톤. 맞죠? 디지털 미디어 마일드스톤. 2021 디지털 미디어 마일스톤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 메조미디어 홈페이지 가면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디지털 매체를 다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대충 이제 어떤 분류의 어떤 매체가 있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괄적인 건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실제적인 매체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보고 나서 한번 참고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